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5일 6시 반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문재인은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였습니다. 화두가. 개돼지란 말이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 태극기 집회할 때부터 개돼지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안 속으면 자유민. 오늘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에서 고영주 변호사가 발표한 성명문의 제목도 또 속으면 개돼지, 잘 찍으면 자유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화두 또는 구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안 속으면 자유민, 또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본질적인 체제 위기를 표현하는 구호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김현철, 그러니까 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 되는 김현철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또 개돼지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랍시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능멸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우리를 그저 한낱 놀이개로 취급할 것이고, 세상은 북한 체제와 비슷한 전체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떨치고 일어나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사악한 저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합법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한심한 야당이지만 뒤늦게 통합하고자 노력하는 신당에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인 몰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나라를 계속 이어갈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분연히 일어나 세상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로 하루라도 빨리 다시 되돌립시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꼭 김현철 씨의 부친인 김영삼 씨가 야당 투사 때 했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김영삼 씨가 오늘 황교안 대표 자리에 있었더라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느냐, 국민 저항권 행사하자. 그 저항권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는 합법적이고 선거를 통해서 하겠다. 이번 선거가 국민 저항권 행사다. 총선으로 반역을 진압하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흔히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설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은 또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말이 유명한 말이 많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군정 종식 뭐 이런 말들인데 한 시대를 움직인 말인데, 김현철 씨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오늘 한국이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끄림칙한 게 유승민 탄핵 주범인, 탄핵 주역인 유승민 씨를 카운터파트로 해가지고 새로운 보수당과 지금 통합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게 뭔가 끄림칙해요. 잘못하면은 이게 도로 탄핵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탄핵당이면은 이 말 한마디로 총선은 끝나는 겁니다. 도로 탄핵당. 그러려면은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승민의 배신적 탄핵이 결국 좌파 도우미 역할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그걸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말장난으로 넘어가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과의 일체의 통합 논의를 배제해야 됩니다. 도로 탄핵당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도로 탄핵당이 또 표를 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 방어할 논리가 있습니까? 도로 탄핵당. 그 이미지를 벗으려면은 이 김현철 씨의 이야기대로 국민 저항, 개돼지로 보느냐, 자유민주냐, 공산 독재냐,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식의 강력한 구호와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벌리고 있는 게 쿠데타다. 이게 반역이다. 내란에 준한다. 이번은 반역을 진압하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야당으로서는 조직이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구호가 결정을 합니다. 이번 총선의 승패는 구호가 결정합니다. 구호. 구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속으면 개돼지, 안 속으면 자유민. 이 정도의 구호가 나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이른바 보수통합이란 말도 안 써야 됩니다. 보수통합하면 져요. 보수가 통합해봤자 25%입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보수 플러스 중도라야 합니다. 근데 보수도 중도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 다 뭉치자. 이렇게 나오든지 대한민국 세력 다 뭉치자든지 이런 다른 용어를 가져와야 됩니다. 뭘 통합할 거냐? 국민 통합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세력 다 통합이냐? 자유진영 다 통합이냐 하는 용어를 새로 용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상당히 고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보수 통합이란 말로 끌고 가다가는 이게 도로 탄핵당이 돼가지고 자멸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개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개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빅텐트란 말도 있고 이 중구난방입니다. 빨리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 이게 자유대통합이냐, 자유진영 대통합이냐, 대한민국 대통합이냐, 아니면 애국 세력 대통합이냐, 아니면 반문 대통합이냐, 아니면 국민저항본부를 만드는 거냐? 국민저항본부라는 명칭으로 다 통합한다. 그럼 국민저항당이 될지 명칭은 어떻게 하든 저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은 절대 버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지 지금 유승민당과 1대1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배분 문제?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죠. 문화일보 사설이 오늘의 상황을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문화일보 사설을 가끔 인용하는 것은 가장 사물을 정직하게 보는 논설이 여기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처럼 크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좀 홀가분한 면이 있어요. 고려해야 할 대상이 많으면은 복잡한 글이 나오는데 이 문화일보는 그렇지 않으니까 논설이 가장 선명합니다. 오늘 논설 제목이 기득권 일절 인정하지 않는 범보수 대통합 외 활로 없다. 여기서 저는 범보수란 말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통합했자 집니다. 보수 중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세력 대통합이라 해야 됩니다. 줄여서 대대통합이라고 하든지. 요걸 인용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짤막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이 꼭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시기적 촉박성, 그리고 올 들어 급속히 강화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떠밀려 보수 정치 세력 통합 논의가 간신히 궤도에 올랐다. 보수 성향의 국민은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가 정체성까지 판가름할 이번 총선에 보수 단일 후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여망을 반영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첫 회의가 14일 열렸지만 앞길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중도에서 강경보수까지 친이, 친박에서 이정현, 이은주 당까지 아우르는 범보수 대통합 기치의 신당 창당에 합의하는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워도 싫어도 모두가 합해야 할 때라고 한 것은 현재의 엄중한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옳은 판단이다.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 일본 자민당 내의 다양성을 참고할 만하다. 다음으로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일철 인정하지 말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 한국당의 역할은 실무 지원이나 국고 보조금 문제 등 행정적 차원에 국한해야 한다. 황 대표는 물론 한국당 의원들부터 소규모 정치 세력이나 보수단체, 원외 정치인이나 활동가들에 대해 우월적 권한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당대당 통합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두 정당 모두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두 정당이 통합한다고 지지가 돌아오겠는가? 유승문 의원이 주도하는 새 보수당은 번듯한 정당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런데 1대 0.5 등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오가면 정치적 감동도 시너지 효과도 없다. 안철수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대통합 대의에 공감하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면 된다. 시간이 없다. 일단 빅텐트를 치고 최대 관심사인 공천 문제는 신뢰받는 불출마 인사 중심의 기구를 구성, 창당과 병행해 진행한 것 이외에 보수 정치 세력의 활로는 없다.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자 이거죠. 자, 개인 기득권 다 내려놓고 여기는 새 당을 만들자고 했는데 역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은 좋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당명 바꾼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당명을 잘못 바꿨다가는 큰 실수를 합니다. 새누리당이라는 명칭도 결코 좋은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새 세상 만든다는 당이니까 이게 좌파 정당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당의 색깔로 선택을 했는데 이것도 아주 불길한 것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냥 가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가고 그 다음에 당 강령은 자유한국당 강령이 잘 돼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요약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구호를 만들 거냐. 그리고 정책 한 10개 정도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승민 당을 지적을 했는데 이 문화일보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탄핵당으로 가지 않는 미래로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욕만 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느냐.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비판만 했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본 적 있느냐. 나는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참 좋더라.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문제를 잘 다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엎는 방향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지도 않고 이미지만 보고 열심히 나라를 망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구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자유한국당은 반대만 해왔지 이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젊은 표를 얻을 수가 있고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하려고 하는 이 반역적 행동에 대한 직격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태의 엄중함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해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나 궁적통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는 보면 코로나로 몰려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이 몸부림치다가 보면은 탈출로를 찾아가지고 기사회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이 자유진영의 찬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씨가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는 그런 연설을 한 게 하나의 기폭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분노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이 전략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죠. 많은 국민들이 공산화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냐 공산 독재냐를 선택하는 총선이다. 또는 피를 흘리지 않고 한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